안녕하세요.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후를 대비하고 사회 참여를 지속하기 위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69세 중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다는 사람은 72.5%로 평균 71세까지 일자리를 희망하는 추세입니다. 응답자들 중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희망 임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은퇴 후에 제2의 직업을 찾는 이유는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존감 하락, 공허함, 우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취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여 자기를 책임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니어 자격증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시니어들은 주로 바로 활용 가능한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가지 자격증과 하나의 신종 직종을 더해 총 6가지 자격증을 소개하며 자격증 취득 방법과 현실적인 연봉,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중년과 노년에도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각 자격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바로 건축도장 기능사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는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를 페인트 등으로 도색하는 작업으로 중장년 여성분들도 하실 수 있을 만큼 건설업종에서는 작업 난이도가 무난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50대 이상 여성의 취득률이 2위로 선정될 만큼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도장 기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도장 기능사는 필기는 없고 실기 시험만 진행됩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 일정은 1년에 총 4번이 있습니다.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인데 합격률은 약 60% 가까운 합격률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준비만 꼼꼼히 하시면 한 번에 무난히 붙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실기의 경우 실제 재료를 가지고 도장 연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유튜브 등으로 독학하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학습 여건상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드는 비용에 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학원 비용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민 매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 지원 사업입니다. 매일 배움 카드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후반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도장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으로의 취업 전망은 우리나라의 건축물 경우에는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는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 업체로 취업할 경우 기업과 경력,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이고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의 일당은 보통 15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건축물뿐만 아니라 금속, 목재 등 도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전망 또한 좋은 편에 속합니다. 또 도장공 연령이 높고 젊은이들은 직업으로서 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장년 이상의 인력 수요는 서서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두 번째로 추천하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노년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자격으로 4년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가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의 사회복지 분야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노년층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에 특화된 자격증 중에서는 노인 전문 요양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건강 돌봄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노년층의 특별한 요구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인 전문 요양사 자격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가 응시 자격이 있으며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자격증 취득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특히 Tudo julgado por uma 사회적인 가치를 comissão formada. 실현하고 Tudo 도움이 julgado por 되는 uma 일에 comissão 참여하고자 하는 formada. 분들에게 Tudo julgado por uma 더욱 의미 comissão 있는 formada. 선택이 될 Tudo 것입니다. julgado por uma comissão. 이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더 추천하면, 첫 번째, 노년건강증진사 자격증, 두 번째, 행복경로 코디네이터 자격증, 세 번째, 노인장기요양기사 자격증, 네 번째, 은퇴자산관리사 자격증, 다섯 번째, 노년문화예술치료사 자격증, 여섯 번째, 디지털 독서지도사 자격증. 이처럼 다양한 직업군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관심 그리고 흥미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격증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과 학습은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편 노년층이 아니더라도 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은 경우 관련 자격증은 경력 쌓기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신뢰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IT 분야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PMP 자격증이 유용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회계사 자격증이나 마케팅 전문가 자격증 등이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 언어, 디자인,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자격증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입증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노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여러 단계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자기 개발의 한 방법으로서 자격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은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에 대비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측면입니다. 퇴직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자산을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 계획을 세울 때는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금융 관련 서적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후 생활에서의 건강에 대한 관리도 필수입니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미리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후에는 사회적 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후 생활에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약하면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은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사회적 활동, 자기 개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기 개발입니다. 노후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 등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습과 발전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강좌, 커뮤니티 참여, 독서 등을 통해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후를 위한 지속적인 금융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이 유지되도록 재테크에 대한 이해와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융 제품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의 리스크 성향에 맞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소통과 소통을 통한 가족 간 지지는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족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가족 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노후 생활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노후는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자기 개발, 금융 계획, 가족과의 소통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노후 계획을 수립하여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일 배움 카드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배움 카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로 취업준비생이나 취업자들이 진로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아래는 매일 배움 카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 대상은 주로 취업준비생, 취업자, 자영업자 등이 해당 카드를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층에도 당연히 자격이 됩니다. 교육비 지원 방식은 매일 배움 카드는 교육 수강 시 발생하는 등록금, 교재비, 수강료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설정한 교육비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교육비는 매일 배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한정되며 이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선정한 곳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신청 및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배움 카드는 해당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취업준비생, 취업자, 자영업자 등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한도 및 사용 조건은 교육비 지원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수강 기간 중에는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취업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것에 대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매일 배움 카드의 이용 가능 여부,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나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인생을 재설계하고 100세 시대에 맞게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